우리는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자빠졌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나한테 주어져 있는 세계를 냉정하게 봅시다. 나는 빛이다. 엄청 소중한 사람이다. 찾읍시다. 그럼 강해져. 그런 게 생기면 또 여러분들은 내가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걸 알아. 여러분들이 찾은 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찾았어요. 저.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 쓰고 작년에 책 쓰고 책이 너무 두꺼운 바람에 저도 이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부터 출발하길 원해. 왜냐하면 저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앞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공부하면서. 그 작업을 하다가 몸이 한번 축 났어요. 막 10kg, 20kg 빠지고. 힘들죠. 막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받은 건 그 생명의 전화 그쪽에서 자료 같은 것들 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데이터들 그리고 놀랍게도 확인한 게 그 청년들 중에서 상당수가 여성분들이다라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언론들을 접할 때 제가 얻지 못한 정보들이라고. 모든 언론들은 체제를 위해서 존재해요. 물론 우리 얘기 일반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도 하지만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얘기로 가지 힘든 사람들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부각이 되면 자기들이 지지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름 신경을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 강의 제안을 딱 받고서 저한테 선생님 요새 상황이 이래요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권력자들보다 체제보다 인간들 편에 서는 게 인문학자란 말이에요. 국가 편을 들지 않아요. 우리는 국가 없어도 되고 자본주의 없어도 돼. 인간은 유구했고 자본주의도 3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사상에 생긴 거면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예? 지금 뭐 양자역학 시대다. 그러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몰라요. 다른 과학담론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아야지. 나대지 말자. 나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아마 여기 담당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를 좀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받은 게 그 자료집이에요. 내가 받은 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냐면 그 전공법적으로 자살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시행하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황당하고 왜냐하면 남겨진 사람들의 책임은 엄청 크거든요.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사랑을 줬느냐라는 문제에 심각해져요. 그래서 되게 정신승리를 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죽냐고. 근데 개소리죠. 진짜 사랑을 받고 따뜻한 애정을 받고 행복을 줬다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어떤 사람 주변엔 가족도 있고 친구를 자청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친구이고 싶은 거야 끝까지. 그런데 그냥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냥 우르르 헤어졌던 애들이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 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부모마저도. 이런 걸 되짚어봐요. 저는 많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마음 아파할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쉽게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이 느낌. 취업을 안 했더니 밥벌이도 못했더니 학점도 나쁘고 스펙도 관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도저하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네가 스펙이 나쁘고 취업을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는 엄마가 진짜 사랑했을까? 사냥감을 가지고 오고 빛나는 훈장을 가져오고 상장을 가져오고 명문대 입학
졸업장을 가지고 와야지 안아준 엄마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오죠. 가끔 가다 아이 아팠을 때 사랑했을지는 몰라도 무언가 교환 관계에 있구나라고 아이는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는 것,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아이가 아니면 난 무가치한 존재라고. 가족인데, 친구인데. 남겨진 사람들이 문제죠. 그리고 그 죽어간 사람한테 모든 탓을 돌리지. 너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헛소리를 하죠. 사랑받으면 죽지 않아요. 나를 만나가지고 행복해하는 엄마의 얼굴, 내가 성적이 떨어지든 내가 취업을 못하든 들어와서 밥을 찾아도 귀찮아 여기지 않고 따뜻하게 밥을 해주는 엄마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왜 죽어? 그런데 밥은 주는데 느낌적 느낌에 엄마가 좀 나를 약간 부끄러워해. 명절 때 만나면은 취업 얘기 같은 것들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족들이 모였으면 건강하게 잘 사는 집안 얘기하면 되잖아. 에? 삼촌네 사촌 아이 사촌은 어디 회사에 취업했더라라는 이런 개소리들을 가족끼리 한다고 명절 때. 가족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아픈 건데 그 상처가 너무나 깊은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떠나보내게 해놓고선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가족들이 모여서 상갓집에 모여가지고 운다고. 심지어 그걸 확장을 하면 국가나 사회에서도 왜 죽냐고 그래. 이런 개소리들을 한다고. 심지어 가족도 아이가 취업을 못하거나 스펙을 못 쌓거나 그러면 저주를 하는데 남남인 사람들, 회사 사람들, 내가 취업을 했는데 나를 안 뽑은 사람들, 기타 등등 국가 뭐 이런 사람들 가족만큼 나를 아껴줬냐고. 그런데도 오늘 내가 또 제가 마이크를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저한테는 빈틈이잖아요. 철학자로서 내가 하려는 얘기를 그대로 하려고 그럴 때 이거 뭐 어떻게 매체도 없고, 예, 모르겠어요. 그게 우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취업이 안 됐다고 스펙이 낮다고 무가치하게 보는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뭐냐 하면 고용이 되는 거잖아. 내 노동을 파는 거야. 내가 원하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가 원하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스펙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맞춰왔어. 지금 트렌드가 이과라고 그래서 전자공학과도 갔고 무슨 과도 갔고 경영학과도 갔어. 그나마 어떤 아이들은 더 잘 뽑히려고 그래도 뽑히려는 생각에 과가 좀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래도 명문대로 가죠. 조금 나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 그럼 뽑아야 되잖아. 근데 안 뽑아. 내가 내 거 하면서 살다가 하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너희들이 약속을 했잖아 라는 거잖아. 이렇게 많은 대학을 만들어 놓고 졸업장을 주고 심지어 등록금도 그렇게 많이 받아 먹어 놓고선 결과적으로 학교 측에서 돈 벌고 회사에서는 안 뽑고, 그건 뭐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린다?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사회의 이 구조는 이렇게 뭔가? 이 거대한 사기. 오늘도 중고등학교 아이는 학원을 다닌다고 해, 애들이. 얘네들이 왜 뭐 하려고? 자기 좋아서 하는 거를 하려고? 아니에요. 이 능력을 갖추고 이 노동 상품을 내가 이런 기술을 갖추고 스펙을 갖춰야 내가 뽑힐 것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있어. 멍청한 거죠. 냉정해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7, 80년대 대학생들이 너무나 부족했고 인력이 부족했던 시절이 아니야. 4차 혁명의 시대라는 얘기 들어봤죠? 기계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온다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4차 혁명 이후에 고용 창출이 된다? 뭔 고용 창출이 돼요? 음식이나 배달하지. 스마트폰 보고. 저임금 노동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기계가 들어오면 인간에 살 필요가 없어요. 은행 가봐. 직원들 있나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하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고 뭐 사고 이럴 때 옛날에 은행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고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역에 옛날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았어요? 몇 명인지 알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표를 우리가 샀으니까. 그런데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사죠, 표를. 우리가 노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찍어서 표를 사. 그리고 모든 잘못은 우리 탓이야.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우리가 버튼을 잘못 눌렀으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 창출이 된대. 이런 개소리를 할 때 당혹스럽죠. 철학자 입장에서. 기계가 노동을 대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그 노동마저도 돈을 지불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검색을 하거나 뭐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동을 해. 내가 노동을 하는 거야. 내가 노동을 해서 사. 젊은 분들은요 이걸 잘해. 40, 50, 60 된 사람들 버튼 누르기도 힘들고 실수하면 모조리 그 사람 탓이야.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막 나와. 모든 실수는 여러분들 탓인 거야. 약간 그거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회에 앞으로도 더 취업이 안 된다고. 이거는 100%. 너무 뻔한 거야. 희망은요 무슨. 일자리는 무슨. 일자리가 우리가 먹고 살고 근사한 사람과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해야 될 돈이 나와야지 일자리지. 80만 원, 100여만 원 받는 그 돈을 고용이라고 카운팅을 매겨요. 어느 정권이든. 프랑스의 대통령도 그러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간혹 그래. 4차 혁명 시대 고용이 창출된다. 동네에서 킥보드 몰고 음식 배달하는 여러분들 동료들을 봐요. 나는. 그게 일자리가 창출된 건가? 그게 무슨 일자리야? 간신히 먹고 사는 저임금. 스마트폰 하나 들고 스마트폰만 없었어도 그나마 알바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100%. 우리가 그게 슬픈 거야. 그런데도 고용이 창출됐다고 통계를 매겨. 희망이요 여기서? 무슨 희망? 무슨 희망? 코로나 전국 때 게임 업체에서부터 스마트폰 기반으로 된 업체들이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알죠? 까먹으면 안 된다고. 걔네들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진짜 제가 놀라운 건 그런 거야.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검색한 모든 것들을 걔네들은 빅데이터로 이용해요.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차도 부르고 음식도 시켜 먹어. 놀라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취업도 안 되고 취업되는 조건이 좀 약하고 취업될 수 좀 없고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점점 낮아져. 그런데 스마트폰 기반이나 AI 기반이나 빅데이터 기반 회사들은 이윤을 넘치게 남긴다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안 썼다고 그러면은 은행 직원도 늘고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 우리도 거기에 편하다고 합류가 된 거야. 뭐 이런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한 번 검색할 때마다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직업이 하나 없어진다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쓸 때마다 은행에 가서 직접 업무를 해결하려면 기다려야 돼. 창구에 직원들이 없으니까. 은행 직접 가야 될 때 있죠. 그러면 느낄 거야 아마. 너무 많이 기다려. 창구는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많거나 대출을 받거나 뭐 이랬던 사람이면은 고품격 코스로 가. 거기 있는 직원들은 있어. 근데 일반적인 작은 것들은 옛날이면 얼마 안 기다렸는데 많이 기다려.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서 그렇다고. 스마트폰 뱅킹을 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안 하나 할게요. 젊은 분들이 스마트폰 있죠? 다 부셔봐요. 게임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마. 여러분들 그거에서 봐가지고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시장들이잖아. 시장. 뭐 기사 하나를 봐도 뭐가 뜨죠. 막 그 노출이. 지금 TV 같은 거 다 죽었잖아. 케이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모든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해서 나와. 전기요금도 여러분이네. 통신비도 여러분이네. 그걸 왜 안 돌려주냐고.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4차 혁명의 시대고 스마트폰 베이스의 시대래.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취업 문제만 해서는. 그래서 속상해.
코로나 이 전염병의 사태 때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음식 배달하러 와. 주변에 막 킥보드, 자전거, 스쿠터는 양반이에요. 자전거, 젊은 여대생이 자전거 타고 등에 이렇게 메고 음식 메고 식으면 안 되잖아. 자전거를 메고 갈 때 스마트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됐네. 저는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고 젊은 친구가 너무 위험에 노출돼서 여기에 나와 있구나라는 느낌. 저게 우리 젊은 친구들의 모습이구나. 그래도 그 친구는 힘은 있잖아.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은 있잖아.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는 어떤 젊은 친구들은 절망할 것 같아. 여러분이 취업이 안 되는 건 사람 자본 쪽에 안 뽑아서 그래요. 뽑을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대학을 가고 우리는 스펙을 또 만들어. 습관이 돼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짐작컨대 자본가들이 내가 회화를 잘하면 좋아할 거야. MBA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으면 나를 잘 뽑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해가지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MBA를 따는 게 아니야. 스펙을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스펙을 보고서 그 스펙을 딱 보면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야 얘는 쓸만하겠구나 라고 뽑는 거야. 굴욕적이죠. 사실은 우리 삶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자본주의적 삶이라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바닥이에요. 여기서부터. 보조국사 진울이 했던 말 중에서 괜찮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자빠졌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자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일어날 희망이 생겨요. 물론 자빠져 있기 때문에 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일어나라고 해서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건 어쩔 수는 없겠죠. 어쨌든 자빠진 건 알아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것인가? 계속 자빠져 있을 것인가? 그런데 넘어진 게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꽤 오래된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린 거라면 일어나야죠. 왜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나 하나 죽으면 속 편해. 그냥 왜 이리 생각할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1년에 몇만 명이면 죽기 전에 한 번만 모조리 만나가지고 이 사회에서는 만약에 나만 이 문제라면 내 문제잖아. 그냥 내가 못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잖아. 하지만 내 동료들이 나랑 같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친구들이 다 느끼는 거라면 이건 구조적 문제잖아. 더 강하게 요구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 사회가. 그리고 대학까지 다니고 그 돈들을 내가 다 지불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킨다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돈이라도 나한테 돌려달라고. 여행 가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돈을 내고 봤는데 영화가 재미없어 우리 화나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대학에 갔어요. 돈을 엄청나게 내고.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들은 적도 없어. 젠장할. 내가 배운 건 모조리다. 자본 쪽에서 원하는 교육을 시켜. 또 나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한 게 심각한 문제야. 돈을 냈는데 끝내 이득은 자본계층에서 보면 대학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이득을 얻는 게 누군데? 우리는 영어 단어 외우라고, 회화 외우느라고, 스펙 따느라고 산책 가는 것도 절제하고, 연애도 절제하고, 여행도 절제하고. 대학교 때 제대로 책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고등학교 지났으니까 이제 책 읽어봐야지. 수업 시간 20학점 정도니 나머지 시간은 칸트도 읽고, 칸트가 아니어도 돼. 문학도 읽고, 심지어 포르노를 봐도 돼. 내가 원하는 거 보자. 남이 원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대학 가려고 교재 폈죠. 교재의 특징 알지? 교재는 졸리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걸 외우고 봐야 돼.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간 친구들은 독한 것들이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졸리지 않고 그렇게 할까? 근데 정상적이면 졸려야 돼. 그러나 그 국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 밑에 있었던 여러분이 가지고 갔던 소설을 읽었던 경험 있어요? 만화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냐고. 그게 바로 책이에요. 철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텍스트와 북은 다르다. 북은 내가 좋아서 읽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 읽는데 왜 졸아? 오히려 반대죠. 빨리 자야지 내일 학교 가는데 해서 밤을 새잖아. 그때 행복을 느끼거든. 잘 참아왔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해가지고 당신들한테 고용되겠다 해왔어. 그러면 최소한 고용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젠장을 안 해. 차라리 만화책만 계속 봤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그 순간은 행복하잖아. 이게 우리가 넘어진 바닥이야. 이게 우리의 딜레마야. 그런데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게 우리도 이 묘한 계약,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어려서인지도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의 분위기였는지도 몰라.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얘기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뭐 소설책 읽고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 야 신주야, 그거 읽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가 재밌는데, 내가 행복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그거 포기했잖아. 저도 대학 갈 때 고2, 고3 때 그걸 포기했다고. 나도 연류가 돼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괜찮아. 미성년자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지. 우리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행복했던 일들을 긍정해 주지 않았어. 느낌적 느낌에 10년 뒤에 도움이 될 거, 5년 뒤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공부, 입학 위로 올라가고, 그런데 대학 딱 졸업하면은 에스컬레이터가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도 대학 교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은 계속 붙고, 그들은 또 선전을 해요. 이과에 오면, 우리 대학에 오면 취업이 보장된다고. 그런 거 들어봤죠? 또 사기를 쳐. 젊은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게 우리의 넘어진 바닥이야. 그런데 이 넘어짐에서 우리도 일정 정도, 우리도 어렸지만 일정 정도 합의를 했단 말이야. 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누구들, 그 사람들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 이기주의로 완전히 부장돼 있었던 거야. 내가 하나 대학 들어오면 많은 아이들이 떨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요령껏 시험 잘 보지만 진짜 어떤 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 아이는 요령이,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요령을 못 부려서 나보다 좋은 대학에 못 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죠? 저 친구 나중에 시를 쓰거나 뭐를 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된 친구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 친구가 떨어지는 거야. 뭔 상관이야? 경쟁에서 이겼는데. 여기서의 이 느낌이 중요하다. 경쟁에 참여를 해버린 거예요. 친구와의 경쟁과 후배와의 경쟁과 선배와의 경쟁에 개인주의로 정당하면서, 개인주의의 바닥은 이기주의인데, 사전에 여러분들 동료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들을 봤어요. 남이 취업했을 때 질투도 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왜 질투를 하죠?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잖아. 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 친구가, 나는 노는데 그 친구가 취업을 했으면 브라보 해줘야 친구잖아. 불행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다 취업 안 될 때는 우리는 친구야? 친구도 없는 질문들이라.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복잡해요. 넘어져 있음이, 그 자빠져 있음이. 나도 거기에 연루된 거고 나도 그렇게 조롱을 하거든. 여러분 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생이 만화책을 보고 있고 동생이 산책을 즐기고 동생이 뭐 하는 걸 좋아해. 그럴 때 아 브라보 그리해야 돼. 네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지금은 자본이 이 시대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해도 그것 때문에 취업이 잘 되리란 보장이 없는 사회니까 차라리 이 언니처럼 오빠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멍청하게 살지 마라. 학창시절 내내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든 것보단 하루라도 오늘 행복했다면 좋은 거다. 돌아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좋아하는 게 경험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속은 거야.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강력한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슈가 공정한 경쟁이 되잖아요. 경쟁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공정하면 좋대. 경쟁 자체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걸 왜 몰라? 그게 경쟁 자체가 불공정한데 거기에 공정을 붙이면 뭐해?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희망을 얘기하려면 희망을 얘기해요. 저한테. 그래도 선생님 이래도 희망은 있지 않나요? 아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얘기합시다. 막연하게 희망 얘기하지 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게 보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살기가 좋아졌고 OECD 국가고 더 GDP가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는가?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심각한 거야. 우리 못 살아요 다. 겉보기에는 잘 살아도. 이게 자빠진 곳이고 우리가 넘어진 곳이야. 여기서 일어나 볼까요? 그래 누워 있을까? 나만 생각하면 일어나 있거나 누워 있거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의 아이한테, 여러분의 아들한테, 딸한테, 손주한테, 손녀한테 이걸 남겨줄 거냐고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 나의 이기주의만이 아니라 저 혼자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라고 여러분은 얘기한다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배워왔고 몸에 익혀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가 살아왔던 그 패턴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주도, 내 손녀도 더 심하게 걸을 거라면 어찌할 거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싫어요. 여러분들이 자살하는 게 싫고 경쟁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기주의를 품었던 개인주의라는 표현,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싫어. 대학에서 개인주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다 개인주의에 기반을 한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싫어요. 그 모습이 싫어요. 그래서 또 마이크를 잡아. 변할까? 모르겠어요. 변화라고 그런 책을 써. 나중에 진짜 힘들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나 하나 없어진다고 되는 문제인가? 모든 인간들, 앞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들어가야 될 묘한 룰렛 게임 속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사랑마저도 힘들어지는 저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사회, 아무리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철학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문학자가 있는지도 몰라. 희망은 완전한 절망에서 싹 트는 거예요. 바닥까지 나한테 주어진 게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 있어야 돼. 정치인 몇 마리가 고용을 창출했다라고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지 맙시다. B급 노동일 테니까. 그냥 옛날 어른들이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랬잖아. 얼어 있으면 따뜻한 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오줌을 누면 바깥이 춥잖아요. 그럼 여기 동상 걸린다, 더 위험해. 또 희망을 가져. 또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한테 표도 주기도 하고 또 이러고 살아. 그러지 말자고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더 바닥까지 가고 나랑 무관하게 나한테 주어져 있는 세계를 냉정하게 봅시다. 거기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의지를 얘기하자. 어머,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강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합시다. 급류면 여러분 죽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 여기는 얕을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죽어. 이 급류는 어떤가에 따라 준비를 해서 건널 사람은 건너고 무서우면 건너지 말고 거기에 이 여기 부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나한테 어떤 세계가 주어졌는지, 나 이 소중한 사람한테 어떤 냉혹한 세계가 나한테 주어졌는지, 다른 세계가 주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이고 내가 다시 오지 못할 삶을 살듯이 나한테 던져진 이 강물은, 이 세계는, 이 냉혹한 현실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여러분 나이 또래 사람들은 자본주의도 뭐든 고민도 안 해도 돼요. 경제 개발하느라고 인력이 너무 부족했으니까 다 취업했어요. 최악의 취업을 했어.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대가 아니지. 그 시대가 주어진 거야. 나한테. 어른들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도 똑같이 지금 이 세계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80년대에 대학 다녔던 사람들도 취업이 잘 될 뿐이지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한 건 아니야. CEO가 원했던 일을 한 거야. 저는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인이라 부르고 타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불러요. 그게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노예이든지 자발적 노예이든지. 어느 책에서 제가 썼잖아. 자본주의는 자발적 노예의 시대다. 옛날의 노예들은 채찍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지금의 노예는 옛날 노예들은 채찍에 칼에 휘둘림을 받아서 노예 시장에서 편말을 걸고 팔려갔잖아. 근데 지금은 자기가 편말을 만들어 스펙을 적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노동을 할 테니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러는 거야. 슬퍼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거지만 자본주의를 그냥 제가 떠들었던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 왜냐하면 그게 강력하니까, 그게 트렌드니까, 그게 대세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치 자기가 SK그룹 회장인 것처럼 어느 대기업의 회장인 것처럼 동일화를 시켜. 자기 노동 팔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 의외로. 속상해 죽겠어. 그래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거야. 희망을 얘기하는 말에 속지 맙시다. 어른들이 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에?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과 들어오면은 취업의 희망을 꿈꿀 수 있어라고 대학 교수나 대학이 얘기했죠. 저는 그 교수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 대학 당국이 그들이 원하는 건 4년 동안 등록금을 받는 거야. 코로나 전국 때 많은 대학에서 돈 안 돌려줬잖아.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내가 못 들어가게 되면 환불을 받잖아. 근데 안 주죠. 독한 것들이야. 내가 보면 독해. 이런 뻔뻔스러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지?
왜냐하면 그걸 돌려주는 순간 자기들이 봉급을 못 받아. 놀라운 거죠. 제자들을 이용해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교수들의 모습들을 몇몇 보면, 그리고 그 발언을 하는 보직 교수들의 얘기를 들으면 옆에 이렇게 신문 보다가 이 나쁜 새끼들이야. 제자 사랑은 어디로 간 거야? 자기들이 앞장서서 학교 당국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이 된다? 그럴 확률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도 또 받아들이잖아. 그거는 학교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에 난 못 갔을 뿐이야. 뭐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사실은 좀 잘못됐어요. 지금 망했어. 강연을 이걸로 시작하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지금 서론이 끝난 거예요. 원래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굉장히 강해서 자살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든 거야.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 사유실험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시대를 넘어가기 위한 사유를 하려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하려면 사유실험이라는 걸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물리학자들도 많이 하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다 사유실험이에요. 나중에 그걸로 이론화한 다음에 이론 물리학자들이 검증을 해서 나중에는 지금은 학설이 됐잖아. 양자역학도 다 사유실험서부터 출발하고 뭐 예측하잖아. 그런데 철학도 그런 영역, 인문학도 그런 영역이 있어. 사유실험. 옥상에 올라가요. 아주 높은 데 올라가야 돼. 발을 한번 디디면 내가 죽어. 그냥 떨어져서 피가 터져서 죽어. 그런데 거기서 발을 안 디뎠다면 이유는 뭘까?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금붕어를 사랑해야 돼. 내가 먹이를 줘야 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죽어? 내가 개를 좋아하면, 집에 반려견이 있다면 반려견 먹이를 줘야 돼. 어떻게 죽어? 이해되세요?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동물이 아니어도 돼. 내가 게임을 좋아해. 왜 죽어? 내일 아이템 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끼는 게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게 있는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여행도 좋아해도 돼요. 바흐를 좋아할 수도 있어. 바흐를 좋아한다고. 바흐를 내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죽어? 강력한 힘이다. 홀로 남은 할머니가 남편도 죽고 가족들도 멀리 있고 이런 할머니가 뭐를 하냐면, 어른들이 화초를 키우는 거 맞죠? 화분. 왜 화분을 키우겠어? 그건 자기를 키우는 거야. 화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물 줘야지, 신경 써야 되지. 요새 같은 아파트나 주택의 조건에 따르면 빛이 한 방향으로만 들어오잖아.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화분을 들고 햇빛 들어오는 대로 옮겨야 돼. 내가 일을 해야 돼. 돈이 돼요 그게? 화분 옮겼다고 나한테 돈이 나와?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노동을 주면 그만큼 돈을 받는다, 이 논리에 여러분은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엄마도 내가 1등이라는 걸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는 나한테 고기 반찬을 주고 최소한 미소를 보내잖아. 그런데 내가 1등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져다 줄 게 없어, 기부할 게 없어. 그럼 내가 얻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 내가? 엄마가 나를 싫어할 텐데. 그런데 할머니는 알아요. 안 받아도 돼. 화초한테 뭘 받아? 애완견 키우시는 분 있죠? 반려견 키우는 사람 있지? 반려견한테 뭘 바래요? 나는 네가 살아있는 걸로 족하다. 그리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게 일을 하잖아. 산책도 다녀야 되지, 똥도 쳐줘야 되지, 그리고 또 뭣도 해야 돼? 사료도 사줘야 되지. 힘든 일을 많이 하잖아. 그 많은 일들은 노동은 아니죠.
내가 해줘야 애완견이 편하고, 내가 해줘야 화초가 편하고, 내가 해줘야 사랑하는 그것이 편해.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돌봐야 될 남자, 내가 돌봐야 될 여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야. 에? 오히려 짐이 되는 존재야. 그 존재가 내가 기르는 금붕어, 그게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죽어? 내가 기꺼이 일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일하면 돈을 받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 사랑하는 개가 생겨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 하초가 생겨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 바흐를 좋아하게 돼서 내가 돈을 더 벌어서 CD랑 LP를 사야 되는 것, 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것. 왜 돈도 안 되는데 이것이.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본주의와 다른 일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야. 화초를 키워봤나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남자 나한테 화초인 거야. 살아있는 걸로 족한 거야. 당신 때문에 밥하는 것, 당신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득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러니 그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과 자꾸 결혼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의 끌어오르는 이런 이기주의를 유혹하는 데도 많지. 결혼 중매회사들. 이 사람 연봉은 얼마? 그리고 결혼들을 해. 지랄들을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이 안 되면 또 이혼해 버릴 텐데.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다 그래가지고 화초를 버릴 건가? 금붕을 다 죽일 건가? 다시 사유 실험을 여기 오면서 해봤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자살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그건 당신들 얘기지만 난 못 느낄 수 있어. 그것도 절실히 느끼면 자살은 안 하겠지. 그 사람이 힘들 테니까. 죽는 게 편하거든요. 죽으면 밥도 안 먹어도 되고요, 원서 안 내도 돼. 겨울도 춥지 않아. 부끄러움도 안 느껴. 퍼펙트하잖아. 그런데도 힘든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도 강력하고, 내가 이리 가버리면 내가 누구를 돌볼까? 나를 위해서 돈 되는 일만 했고, 나를 위해서 학점 관리하는 일을 해왔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더 노동, 사랑하는 것이 생기니까 내가 더 일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이 느낌을 우린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고용이 안 되는 일들은 안 해. 돈으로 바꿔지는 일들은 안 해. 동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꾸 어른들이 그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들도 넘어지기도 해. 이렇게 자꾸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를 쳐. 일이죠. 노동은 아니야. 임금 노동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노동력을 팔고 8시간 일하고 임금 받고 이런 게 아니야.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그런 일 해봤어요? 나물 아껴서 금붕어를 키우듯이 해봤어? 우리 그거부터 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온 거야. 그렇지만 그게 힘이 되네요. 일이 됨으로 보자. 나 혼자 살 이유를 못 찾았다면, 찾는 방법은 이런 거야. 사회에서 욕하는 일이라도 상관없어. 게임 목숨 걸고 좋아합시다. 그럼 자살은 안 해. 2년만 지나면 게임이 또 업데이트 될 텐데 왜 죽어?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아끼는 거. 게임 편안하게 또 하려면 돈도 좀 벌어놔야 되잖아. 히말라야 산에 가는 사람들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알바를 했어. 알바를 몇 년 하다가 그거를 2개월, 한 달 동안 히말라야 등정에 다 꼬라박아야 돼. 1,000만 원 정도를. 그 사람들 자살하던가요? 일하는 게 힘들던가요? 아니에요. 상관없어. 나는 에베레스트가 좋아. 난 K2가 좋아. 거기 하루 정도 있는 것이 좋아. 되물어 봅시다. 자본주의에 속지 말고 나한테 무언가를 줘야 나는 주고,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 돈이 안 되는 일, 이런 황당한 자본주의 논리에 빠지지 맙시다. 화초가 생겨서 돈도 안 되고 이득도 없는데 오히려 돌아보면 피곤한데 에이 버려버릴까? 할머니가 이러지만 버리지 못해.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힘이야. 내 존재가 무거워질 때, 내가 소중해질 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미소 짓고, 나 때문에 꽃피고, 나 때문에 까르르 웃고, 나 때문에 멍멍이가 좋아하는 거를 볼 때 나 무겁잖아. 나 무가치한 사람 아니거든. 세상을 밝게 하지를 못하지만 최소한 이 물고기는, 최소한 내 남자친구한테는, 최소한 내 여자친구한테는, 최소한 내가 걸어다니는 이 공간한테는 나는 빛이다. 엄청 소중한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돌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세상 덧없이 떠나고 기브앤테이크를 하면서 짐승처럼 끓어오르는 이기주의,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동물이니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했던 것이 하나는 있었다고. 나는 사랑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봤다고. 그런 사람이어야 나중에 아이도 낳아야 되지 않아요? 아이를 기브앤테이크로 가르치지 않을 테니까, 기르지 않을 테니까. 최소한 그 다음에 손주 손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더 이상 나한테 줄 게 없으면 어떡할 거야? 어머니 짐 될 텐데 치매 걸려서.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어머니는 화초라고.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되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된다고. 나 어머니 병실에 오는 걸로 힘이 난다라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럴 때 그 어머니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 속에서 가볍게, 너무나 쉽게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왜 여러분이 무가치해?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뭔가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멍청하고 병신 같은 짓이다라고 가르쳤고, 우리의 잘못은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힘들어. 아시죠? 통계치 아시죠? 자본주의 발달한 나라의 그 끓어오른 이기주의, 기브앤테이크가 가장 합리주의라고 그러는 제라미 벤담서부터 스튜어트 밀서부터 계속 떠들었던 그 자본주의의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은 이기주의인데, 개인주의 속에서, 이기주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 우리는 그걸로 행복한 건데. 화초를 다 죽이고 나서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할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왔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살을 안 할까? 언제 우리는 삶에 힘이 생길까? 기브앤테이크 믿지 말고요. 그게 합리적이다. 저 사람이 나 이만큼 사줬으면 나도 이만큼만 사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도 내가 그 사람 사줄 수 없으면 그 사람 못 만날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내 친구는 돈이 없어도 나한테 와야 돼. 나도 그날 기브앤테이크를 못하고 더치페이를 못하도 그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봐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사랑은, 아끼는 것은, 삶은 기브앤테이크에서 엄청나게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가진 동물적 본성, 기브앤테이크의 본성, 그 끓어오르는 이기주의만 남겨놓고 그걸 합리화한 게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에 쓰여진 고전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많이 벗어난 시인들의 시를 지금도 읽고 있는지를 몰라. 인문학은 그런 거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엄청난 사람이고 어떤 화초한테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 자살은
아끼는 게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아낌받지 못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야. 그러니 자살 안 하려면 집에 금붕어라도 하나 키워요. 진짜 사랑해서. 나 죽으면 얘도 죽는다. 한두 명이 아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다. 이게 이런 생각이면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뭔지 알죠? 진짜로. 나 없으면 걔 죽는데 걔 죽으면 나 너무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아끼는 게 있어야 돼.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사랑하라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어. 게임이라도 좋아하고 만화라도 좋아하고 영화라도 좋아하고 뭐라도 좋아해. 죽어서는 안 돼. 내일 그 사람 앨범이 나와. 저 그래서 BTS 좋아해요. BTS 들어본 적은 없는데 BTS를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안 죽어요. 조금 있으면 싱글 앨범이 나오는데 왜 죽어? 사람들은 뭐 대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개소리야. 무조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 산책을 좋아해도 돼. 아주 절절하게 좋아하는 거 찾읍시다. 그러면 강해져. 그런 게 생기면 또 여러분들은 내가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걸 알아. 나 화초를 살리는 사람이야. 화초한테 주는 사람이야 나. 이런 힘들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신부님처럼 착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착하지 못해. 저는 희망 같은 것들, 희망을 왜 얘기를 해? 복잡해요. 누구 탓도 하지 말고요. 어렸을 때 비록 사기당했지만 이제 20살 넘었다면 자본주의를 냉철하게 보시고 내가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훈육됐는가, 나의 들끓어오르는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눌러야지 어른이 될 텐데 아직도 꼬맹이처럼 징징거리고 있고 더 많이 젖먹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모습.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땐 그랬으니까 이제 어쨌든 20살 넘었잖아. 어른이잖아. 예, 자본주의에서 좀 벗어납시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납시다. 기브앤테이크에 벗어납시다. 그 친구가 나한테 안 사줬어도 그날은 밥값이랑 커피까지 다 삽시다. 알죠? 그래야 되니까. 화초 같은 내 친구,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너무 근사하다. 여기서 희망을 봐요. 기적이라면 거기서 기적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제가 좋아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찾은 걸 자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선생님 찾았어요. 나 이게 존재하는 한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진 않아요.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